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눌러주세요. 네. 네, 요즘 굉장히 핫한 사건이 있죠. 네. 혹시 고유정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기사 봤습니다. 아주 엽기적이더라고요. 고유정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전 남편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기사 난 걸로 봤을 때는 뭐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았겠느냐, 그 이후에 시체를 훼손하지 않았겠느냐, 예, 이게 문제가 되는 사건이죠. 그 자고 있었을 때 찔렀던 게 아니냐 그 말이 나온 게 혈액 검사에서 뭐가 나왔죠? 졸피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차 검사에서는 졸피뎀 성분 같은 게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2차에서는 또 이제 졸피뎀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시체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 피해자의 그 혈액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어디 묻어 있는 거나 아니면 뭐 이불에 잠깐 튄 거 이런 거에서 이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혈액 검사 성분을 알려면은 최소한 필요한 그 검체의 양이 있거든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처음에는 검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가 그 이불에 묻어 있는 데서 좀 상당량이 좀 이게 얻을 수 있어가지고 혈액을 거기를 통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졸피뎀이 나왔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졸피뎀 얘기가 나오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어떤 거 뭐 많이 궁금해하시던가요? 이 졸피뎀을 먹고 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막 썰었을 때 고통을 느끼지 않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통증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졸피뎀이라는 것 자체가 잠을 자게 하는 약이지 통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를 차단해주는 약이 아니거든요. 뭐 약간 흔드는 정도로 안 깰 수 있지만 이제 칼로 찌르면 아파가지고 그 통증 때문에 깰 수도 있거든요. 졸피뎀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게 프로포폴. 그것도 결국 수면 마취제잖아요. 프로포폴로 이제 뭐 사람을 잠들게 하긴 하는데 마취 심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취를 세게 하면은 이제 뭐 살을 째고 이런 수술할 수 있는데 프로포폴을 약하게 넣으면은 이제 통증도 느끼고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손 변호사님 내시경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수면 그렇죠, 내시경? 해봤죠, 예. 네. 수면 내시경 뭐 예능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수면 내시경 하는 동안 이제 뭐 관을 이렇게 넣으면은 사람이 움직이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 통증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프로포폴을 이용해서 수술까지 할 정도가 되려면은 그때는 좀 깊게 하는 거죠. 실제로 뭐 대학병원 같은 데서 이제 마취하고 수술할 때에는 하나의 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유해한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막으려고 잠드는 약도 쓰고, 그리고 근이완제라는 게 있어요.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하니까 수술이 가능한 거죠. 네. 더 깊이 재워보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렇죠. 여러 가지 약을 쓰기도 하고 마취도 더 깊게 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럼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졸피뎀인데 잠 잘 못 자는 사람들 그거 딱 먹은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썰었다면은 바로 깰 것 같은데 진짜.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은 이 범행 방법이 상당히 조금 엽기적으로 보이거든요. 잠을 재워놓고 찔러가 살아있는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 썰었다. 거의 뭐 아니면 썰다가 안 되니까는 반항을 하니까 찔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체 같은 것도 지금 막 다 분해해가지고 막 다른 데 버리는 것 같고 정말 심하게 보이거든요, 행동 자체가.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그 죄명이 뭐가 성립할까요? 일단은 뭐 살인죄 성립할 거고 시체를 이제 어느 정도 손괴를 했으니까 사체 손괴죄도 될 거고 버렸으니까 또 유기고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졸피뎀을 만약에 동의 없이 먹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이제 경합범으로 이제 딱 되게 되거든요. 그럼 얘기만 들어도 되게 죄 형량이 높아 보이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아마 검사가 사형 구형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좀 죄질이 안 좋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그 범행 방법도 그렇고 그 범행한 이후의 사후 처리도 너무 심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검사가 사형은 구형하겠지만 지금 PC방 사건도 검사가 사형을 구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일단 1심에서 30년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건도 만약에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을 때 법원이 과연 사형을 선고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변호사님? 저는 무기징역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 변호사님은? 저도 무기징역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얼굴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되게 엽기적이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을 한다면 아무래도 최종적인 형량도 좀 뭐 사형이 준하는 그러니까 무기징역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법원이 사형을 만약에 선고를 했다, 그게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사형 폐지국가라 가지고 그래도 결국은 무기징역하고
똑같은 효과죠. 다만 가석방이 안 된다는 게 붙긴 하겠지만. 예.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이 아무래도 선고가 되는 게 법 감정에 좀 일치되는 부분이 아닐까. 사실 그 주장하는 게 뭐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에 비해서는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한 행적들이 많이 드러나서 이건 뭐 계획범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조금 오늘 무거운 주제 다뤄봤네요. 그래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뭐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그 기사 내용만 가지고 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아, 좀 어색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뭐지, 이거?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구독은 무제니까요. 눌러주실 거죠가 너무